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이에요. 자, 국어 비문학 독해, 오늘 10번째로 언어에 대해서, 수능 기출문제로 나왔던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미 써오던 말을 새 말로 바꿔 쓰고자 하면 민중으로부터, 민중은 일반 국민들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지금 쓰던 말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꾸기 싫어하는 거죠.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 새 말은 이제 새로 쓰는 말이죠. 새로 만든 말이 익히 쓰던 말, 지금 쓰고 있던 말을 제치고 통용되는 일도 있다. 이거는 저항을 안 받았다 그 얘기죠. 도시락이란 요건 새 말이죠. 도시락이란 말이 이미 익히 써오던 벤또를 대체한 것이 그 예다. 벤또는 이거 일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어를 없애면서 우리 한국말 도시락을 벤또를 없애고 도시락으로 다 바꿨죠. 우리 어릴 때 뭐 벤또 그러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 도시락 그러죠. 심지어 덮밥 요것도 새 말이 됩니다. 그렇죠? 국어에서는 매우 흔하지 않은 조어, 요 한자가 있는데요. 이 조는 만들 조자입니다. 조, 만들었다 이런 뜻이고, 언어 이런 뜻이죠. 단어, 만든 단어. 국어에서 흔하지 않은 조어, 방식. 그러니까, 단어를 만드는 방식인데 흔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거죠. 에 의해 만들어진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도 덮밥이란 말이, 덮밥. 이미 써오던 돈부리, 이것 일본 말이죠, 이걸. 덮밥을 일본 말로 이제 돈부리다 그 말을 썼겠죠. 그래서 돈부리를 없애고 덮밥으로 바꿨다 이거죠. 그래서 돈부리를 대체하고 완전한 생명을 얻었다. 이런 새 말들이, 여기서 새 말들은 여기선 주로 이제 정확히 말하면 도시락과 덮밥이 되겠죠. 그래서 덮밥이 성공적으로 통용은 널리 사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통해서 통하다, 사용하다, 여기저기, 그죠? 유통이라 그러죠. 막 여기저기 막 가는 거에서 유통돼서 사용되는 거, 통용. 될 수 있었던 것은 대체된 말인 벤또, 돈부리가 일본어에서 유래한 외래어이기 때문이다. 일본어다 이거죠. 그죠? 일본어죠. 이는 조어 방식에 문제가 되는 말이거나 느낌상 다소 어색하고 생소한 말이더라도 강력한 동기가 제공될 때, 이 강력한 동기는 바로 우리나라 말을 쓰자 이거죠. 우리가 일본 애들한테 35점, 만으로 치면 35년이죠. 그 밑에 있은 것도 억울한데 말까지 계속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릴 때 이제 국민학교라고 썼는데 적어도 초등학교로 다 바뀌었죠. 그런 것처럼 강력한 동기. 일본 말을 버리고 우리 말을 살리지 않은 이런 동기가 제공될 때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조어 방식에 문제가 되거나 느낌상 다소 어색하고 생소한 말이라도 강력한 동기가 제공되면 그 말이 일반 민중들이 그죠? 저항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그러나 같은 계열의 외래어인 샛눕기는 광복 후 1900 우리가 45년에 그죠? 8월 15일 이때 이제 광복했죠. 오랫동안 마개를 뽑는 거다. 마개뽑이가 간데 잘못됐다. 인쇄관. 내가 타이핑을 잘못 쳤어. 마개뽑이가 권장되었지만, 샛눕기가 마개뽑이란 말이죠. 권장되었지만 민중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샛눕기가 계속 썼던 모양이죠. 나는 샛눕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네. 거의 60년 가까이 살았는데 샛눕기는 처음 듣습니다. 이거 보고 처음 봤어. 우리 이제 병따개 또는 오프너 이런 말 많이 들었죠. 후에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병따개로 대체되었다. 그러니까 샛눕기는 없어지고 이제 병따개로 대체되었다 이거죠. 아마도 이는 새 말이 내포하는 뜻이나 정서적 느낌이 대체될 말과 달랐던 것에서 비롯하였던 하다.
달랐던 것에서 비롯하였던 듯 하다. 그러니까 이 샛눕기를 마개뽀비로 하자 이렇게 한 거죠. 마개뽀비. 그러니까 느낌이 안 온다. 이건 이제 주로 병 따는데 이제 하는 말인데, 병은 이거 뚜껑이 있는데, 그렇죠? 뚜껑이 있잖아. 마개가 있어서 마개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 지은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될 말하고 좀 달랐다 느낌이, 그죠? 그러니까 계속 쓰다가 드디어 병따개. 따개란 말이 따잖아. 뚜껑을 딱 따니까, 그죠? 병따개. 또 뭐 뚜껑 따개도 상관없는데, 그죠? 근데 이제 뚜껑 하면 글자가 많아지니까 병따개, 따개 이렇게 따는 거. 그래서 샛눕기는 없어지고 따개로 바뀌었죠. 자, 보면은 물론 조어 방식이나 즉 단어를 만든 그 방식이나 길이가, 이 마개뽀비가 샛눕기는 3글자인데 마개뽀비는 4글자죠. 그다음 발음도 힘들어. 마개뽀비. 마개 뽑기는 괜찮아요. 뽑기, 그죠? 근데 마개 뽑이 어쨌든 4글자니까 길이가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근데 확실한 건 모르죠. 나는 이거 처음 보는 거니까 샛눕기. 또한 데이트를 만날 약속으로 데이트한다 그러죠? 근데 만날 약속으로 데이트를 만날 약속으로 4글자로 바꿨다. 만날 약속 좀 이상하죠, 그죠? 데이트 뭐 누구 만나고 하는 거 또는 저 남자 여자 데이트하는 거 이런 거는 만날 약속이 좀 이상하죠. 데이트라는 건 의미가 좀 넓잖아, 그지? 나 누구하고 데이트하고 왔다 그러면 그날 만나가지고 영화도 보고 뭐 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다 과정인데 만날 약속하고 왔다 이건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 뜻을 제대로 이거는 표현을 못한 것 같아, 그죠? 사귀기도 그렇고 데이트 이 적당한 말이 없네, 진짜. 자, 결백을, 결은 청결하고 벽은, 그죠? 아주 그냥 결백한 거, 그렇죠? 버릇 같은 거죠. 근데 이걸 깨끗 버릇으로, 깨끗 버릇도 좀 이상하다, 그죠? 깨끗, 이것도 글자가 결백 2글자에서 4글자로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은 짧은 걸 좋아하잖아, 그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안녕하세요도 옛날에 안녕, 안녕하세요, 그런 식으로 팍팍 말을 줄이는 걸 좋아하잖아, 그죠? 근데 자꾸 길게 하면 오히려 더 싫어하니까 이 글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다른 거로 좀 더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깨끗 버릇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적도 있었으나 제안하다 그렇게 이제 하자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으나 이들도 생명력을 얻지 못하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거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날 약속이란 말, 깨끗 버릇이란 말 이것도 여러분이 여기서 처음 보는 거죠. 나도 여기 처음 봤어. 데이트, 결백 이런 거 많이 보지만 자, 여기 전자는요, 앞전자에다 앞에 것 이런 뜻입니다. 놈자에서 앞에 놈, 앞에 것. 여기 전자는 바로 데이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데이트. 데이트를 만날 약속으로 바꿨으니까 데이트가 아니고 만날 약속이구나. 자, 만날 약속은 그 뜻이나 느낌이 하고 컴마입니다. 느낌이 별로 안 좋다 이런 게 생각된 거고요. 후자는 후너요 뒤우자고 그죠? 그러니까 뒤에 거는 이렇게 뒤에 거 여기서 뒤에 거는 깨끗 버릇을 얘기하는 거겠죠. 앞에 거는 만날 약속, 뒤에 거는 깨끗 버릇. 깨끗 버릇은 조어 방식이 문제가 되는 말이었던 까닭에 살아남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데이트는 만나기 위한 약속만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여기 뭐 이렇게 생략을 많이 하냐? 않기 때문에 뭐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않기 때문에 컴마하고 버릇은 손버릇 잠버릇에서 보듯이 명사와만 결합하며 요 손이 명사죠. 그다음에 잠도 명사죠. 그런 버릇 그죠? 그럼 뭐 발버릇 이런 거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깨끗 버릇이니까 깨끗이 바로 뭐냐 형용사잖아 그죠? 깨끗과 같은 어간에선 결합하지 않는다. 이 깨끗은 형용사입니다. 이게 형용사. 명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깨끗 버릇 이런 말은 잘 안 쓰는 거죠. 그래서 과 같은 어간에서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글이 되었다는 것이다. 같은 어간에서 여기서 이제 어간에서 그러면 뭐 깨끗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깨끗이 그러면 요게 이제 어간이죠. 그 뒤에 건 엄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을 썼는데 뭐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깨끗과 같은 말과는 잘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형용사니까 글이 된 것이다. 새 말을 만드는 일이 글이 익히
쓰던 말을 대체하기 위해 새 말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주는 예들이다. 아유, 이거 문장, 이게 수능에 나왔던 문장이지만 굉장히 이거 글 쓴 사람이 별로 이거 글 쓰는 거 멋만 냈지 옳은 글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거 수능에 지문으로 낸지 모르겠어. 새 말을 만드는 일이 컴마하고 이런 일하고 그다음에 새 말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 이 두 가지죠, 지금. 새 말을 만드는 일, 그리고 새 말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 자, 만드는 거에다가 그걸 널리, 보급은 널리 이렇게 알리는 거죠. 여기저기 막 갖다 주는 거라고 쓰도록. 그래서 새 말을 만드는 일이 컴마고, 그리고 익히 쓰이던 말을 대체하기 위해 새 말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주는 예들이다 해가지고 이 일과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그죠? 일이다. 그런 예가 바로 위에 있는 만날 약속, 깨끗 버릇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런 뜻으로 썼는데 문장 아주 개떡으로 썼습니다. 이런 문장 오면은 내가 만약에 국어 선생이라면 이거는 완전히 빵점이야, 이거. 근데 어떻게 이런 거를 저기 수능에 낸지 모르겠네. 새 말을 만드는 일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일과 그리고 이렇게 쓰던 말을 대체하게 새 말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이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의미를 뚜렷하게 줘야죠. 뚜렷하게 새 말을 만드는 일이 그리고 어쩌저쩌 하는 일이 자기는 이제 일이 그리고 생각을 점점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 이거를 머릿속에 그리고 또 일이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된다. 응? 요 위에 보면 여기도 그랬어. 그죠? 약간 전자는 그 뜻이나 느낌이 하고 또 컴마. 후자는 조어 방식이 문제가 된 말이었던 까닭에. 뜻이나 느낌이 문제가 있었고 후자는 조어 방식에서 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당히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줘야지. 이렇게 그냥 컴마로 딱딱 끊었는데 이건 별로 안 좋은 표현법입니다. 이건. 이런 걸 현학적이라 그러면 현학적. 뭔가 모르게 자기 자랑하려는 글 있죠. 좋은 글은 어떤 글이냐. 누가 읽어도 의미가 깔끔하게 한 번에 쫙 읽혀지는 글이 최고로 좋은 글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표현해도 읽다가 이거 가서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만들면 제일 안 좋은 글이야 그게. 그런데 전문 용어들이 이제 있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 용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해하기가 좀 느려서 그렇지만 이런 글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써야지. 그죠? 컴마 이상하게 저 뒤에다 연결하고 하는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은 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모든 좋은 글의 기준은 어떤 사람이 읽든 쉬우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게 최고로 좋은 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이제 조금 표현을 다양하게 이렇게 멋지게 하면 이제 좀, 그죠? 양념을 치는 거죠. 음식이 일단 맛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향신료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음식 같지도 않게 해놓고 아무리 멋지게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냐. 맛없으면 땡이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도 이 좋은 글은 어떤 글이다 하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확실한 자기 나름대로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 나왔던 지문이지만 안 좋은 글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별로 안 좋은 글이다 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비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살아가면서 어떤 거를 비판하는 정신입니다. 물론 비판하는 걸 무조건 반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거는 고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러면서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거죠. 무조건 시킨 대로만 따라하는 그 사회는 결국은 썩어서 골마서 그 사회 집단 자체는 없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도태되는 거죠. 계속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좋은 거는 계속 살리고 안 좋은 거는 버리고, 그죠? 안 좋은 건 또 좋게 고치고, 이렇게 나가는 그 집단은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생물체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집단도 마찬가지고 그걸 일종의 진화의 법칙이라 하죠. 적자생존. 상황에 적응하는 그런 자들만 계속 살아남아가는 것입니다. 적응 못하면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시킨 대로 따르는 거 그거 별로 좋은 사회 아닙니다. 그게. 자, 됐고요.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